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한 의뢰인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이분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고요. 인근에 큰 스포츠 센터의 수영장을 열애 동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영을 마치고 평소와 다름없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알 수 없는 원인의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지며 엉덩방아 찌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충격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분은 요추 입원이 압박골절되는 증상을 입으셨는데요. 사고 당시 통증이 매우 심해서 바로 119 구급차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센터도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센터 측이 가입한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 주었고, 이분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입원 치료하고 또 통원 치료, 물리 치료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호전시켰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60세가 좀 넘으셨고 또 여성이었고 또 폐경기 이후의 나이대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는 질병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분에게 돌아갈 보험금이 기껏 해봤자 발생된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를 포함해도 300만 원 내지 많아야 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여름경 발생했던 사고였고요. 그때 이분에 대한 사연을 저희가 듣고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한 멘토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에 대한 결실을 맺으셔서 저희의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만나 뵙고 또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영상을 통해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눈살일 때 여기가 너무 예뻐요. 그러네요, 편하게 막.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이번이요? 여기는 샤워장이고 여기는 탈의실이에요. 그러면 탈의실 들어오는 이 바닥이 비닐장판인데 여기 물이 항상 많이 있어요. 흘려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걸 알아서 항상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발을 딛는 순간 비닐이 거기 발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뼈가 여러 개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흔하진 않는 케이스예요. 사실 한 번 부러지면 끝나고 그런. 세 번씩 부러졌다는 어머님 세 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세 번이지만 보이는 걸로 네 번도 보여 있는 거죠. 요추 1번이. 아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어머님 이번 진짜 엄청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된 거예요. 잡았는데 왜 잡아먹어? 불쌍해 잡아먹고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 그 별줄 우리 어릴 때 잡아먹었거든. 이제 의뢰인을 만나고 나와서요, 또 저희는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 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의뢰인의 집 근처에 커피숍에서 뵙기로 했는데요, 의뢰인이 압박골절된 상해도 입으셨고 또 빗길은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자택으로 가겠다고 해서요, 자택에서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영장의 시설 내에 물기가 있어서 물길에 미끄러지는 배상책임 사고는 보상금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과실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물론 탈의실 내에 물기가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긴 한데요, 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물기를 미연에 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감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60대 초반의 나이로서 주부이고 또 가동연한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휴업손해라든지 일시수입액 등을 인정할 수 있느냐, 보험사가, 그것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좀 핵심적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고로 요추 입원이 압박골절 되셨는데, 사실 이분은 90년대 후반에 요추 3번과 4번도 압박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0년도 중반쯤에요, 요추 1번에 대한 압박골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추뼈가 1, 2, 3, 4, 5 5개인데요, 그 뼈에 이미 이번 사고 이전에도 한두 번의 사고가 더 있었던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압박골절이 돼서 그 압박골절된 장애율을 평가하려면 기존에 있던 척추뼈의 추체 높이가 압박골절로 인해서 얼마큼 주저앉았느냐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려면 흔히 골절된 뼈의 위와 아래 인접한 뼈의 높이와 골절된 뼈의 높이를 계산해서 흔히 압박률이 20%다, 22%다, 30%다 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 장애율을 근거로
위자료라든지 일시수입액 등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위자료나 일시수입액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장애 기간도 보다 길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처럼 과거에 압박골절들이 선행했던 적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뼈가 이번 압박골절의 위와 밑에 각각 인접하고 있었더라면 이분의 추체 감소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도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의 추체 높이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장애라는 것은 없어 보이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보상액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저희 보상 멘토는 전문가이고 또 다양한 보상 실무적인 경험들이 많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고 멘토링 하여서 결국 이분이 본인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그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사실 많은 배상 책임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정말 자신의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보험금이라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처럼 생각보다 약 2,500만 원이라는 보상액을 많이 받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사실 이런 일들이거든요. 네, 이제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